LG화학에 대한 진단입니다. 4% 넘게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2%대 하락을 했고요. 그 배경을 보면 미국의 항암제 기업인 아베오라는 기업을 8천억 원에 인수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LG화학이 생긴 이래로 가장 최대 규모의 인수 자금을 들여서 바이오 기업을 LG화학이 인수했거든요. 이 시장에서의 평가들을 보면은 미국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했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이지만 주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관련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볼 텐데요. 케미칼 에너지 투자 자문의 강혜견 제약부문의 고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LG화학이 아베오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거든요. 일단 왜 인수를 했는지부터 그 속내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아베오라고 하는 기업은요, 네. 항암제에 특화된 기업인데요. LG화학은 이 아베오가 가지고 있는 아베오는 미국에서 이 항암제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그래서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수한 목적은 경험과 노하우, 학습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또 미국이 시장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판매하는 이 시장 자체가 가장 크고 그다음에 글로벌에서는 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그리고 항암제, 그리고 당뇨나 비만과 같은 혈관 질환 치료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항암제에 관심을 나타내고 여기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에서 약 한 20년간 근무를 했었는데요. 이 기업들은 그 개발부터 영업에 대한 그 노하우, 그다음에 지식을 갖춘 역량들 이런 그 충분한 자질들이 좀 뛰어나고요. 이렇게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항암제 개발, 이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을 인수하는 거는 그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 그다음에 더 큰 기업, 항암제 기업으로 더 발돋움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서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아베오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봐야겠는데요. 저도 사실 미국 시장의 다양한 종목들을 봤는데 나스닥에 상징된 이 기업은 사실 처음 들어봤거든요. 보니까 최근에 또 이런 인수 소식 때문인지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오르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예, 앵커님 지금 이렇게 기업 잘 모르신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큰 빅파마는 아니라는 거죠. 빅파마에서 또 특히 항암제로 해서 최고 좋은 기업을 산다라고 한다라면 시가총액이 약 150조 원에서 200조 원 이상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인수한 금액이 약 8천억 원이기 때문에 네. 저는 LG화학이 참 잘 샀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업을 샀다. 예, 빅파마가 최근에 이제 인수한 기업들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전일 종가에 프리미엄을 100% 이상 주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는데 지금 43% 프리미엄을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은 빅파마의 이 글로벌에서 이 M&A 진행되는 이런 과정들, 그 결과들을 봤었을 때 저는 좀 잘 샀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샀다. 사실 기업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LG화학이 아베오라는 기업을 인수해서 뭘 하게 될지, 그래서 실적이나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가늠하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고문님께서 보시기에는 LG화학이 아베오라는 기업을 8천억에 인수한 후에 실적이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그럼 긍정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앞에 이제 설명에서 이제 제가 네. 좀 이렇게 조금 좀 덜 드린 부분이 이 기업이 2010년에 이제 나스닥에 상장한 기업이고요. 네. 그 아까 이제 항암제 미국에서 FDA 승인을 통과해서 이미 항암제 포티브다라고 하는 신장암 그 치료제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시장에서 전망하기로는 약 매출액을 약 한 1,500억 원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 5년 뒤면 5천억 원 매출액이 나오는 기업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액이 지금 앞서 그 전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바이오도 좀 배우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밑에 하단에 있는 게 LG화학이 아베오를 지금 인수한 이제 그 밸류? 각각의 시가총액이죠. 그리고 위에 있는 세 개 미국 바이오 기업이 있는데요. 일라이 릴리가 있고요. 더 이렇게 가장 높게 올라가고 있죠. 시가총액이. 네. 그리고 머크와 BMS라는 항암제 그리고 항치매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지금 국내로 비교하자면 삼성전자하고 비슷한 시가총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최고의 기업 항암제를 사려면은 150조 원 이상 드니 그렇죠. 지금 8천억 원으로
그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아서 판매가 하고 있는 이런 기업을 인수한 건 저는 참 잘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네. 그래서 LG화학은 밑에 아베오라는 이 기업을 인수하면서 위에 시가총액 높은 150조 원 이상 되는 기업들 보셨잖아요. 네. 그 기업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겠다. 지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베오라는 기업은 그러면 약간 성장성이 굉장히 많은 기업으로 평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베오는 아까 이제 매출액은 말씀드렸잖아요. 네. 1,500억 원에서 이제 5천억 원까지 매출액이 증가하는데 그 자체가 항암제로 특화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판매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을 보게 되면은 현재 BMS는 이제 항암제에서도 우리가 크게 보는 게 가장 매출액 많은 게 머크의 키투르다. 그리고 뭐 BMS, 옵디보 대표적으로 얘기를 들 수가 있는데요. 키투르다만 해도 올해 매출액이 이제 환율 계산해 보면 약 한 30조 원, 그리고 BMS, 옵디보는 약 12조 원까지 연간 매출액이 한 개 품목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베오 같은 경우는 BMS하고 임상 3상에서 병용 투여에 대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 임핀지하고도 병용 투여해서 신장암, 간암에 대한 병용 투여 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출액이 나오는 거에다가 만약에 임상이 성공한다 그러면은 글로벌에서 정말 면역 항암제 이렇게 크게 인식하고 있는 이런 그 매출액, 가치, 이런 경험도 배울 거고요. BMS에 대한 노하우, 옵디보에 대한 것도 다 같이 배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의 뭐 증권과 여러 가지 리포트나 우리 고모님의 평가를 들어보면은 긍정적이고 잘 샀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 앞으로 바이오 산업에 대한 진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 하락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는 거는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 샀다. 그런데 왜 하락을 하냐? 네. 그러면 지금 분기 실적들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봤었을 때 LG화학은 배터리, 양극재 되어 있죠. 그리고 케미칼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생명과학도 좀 있지만 분기 실적이 분기 순이익이 1.5조 원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 지금 0.6조 원으로서 실적에 대한 실망이 조금 반영되고 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항암제 기업을 인수하면서 드는 게 아니고요. LG화학이 지금 이제 이 분기 실적, 케미칼 부분이 실적이 안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중국 봉쇄의 이유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케미칼은 이제 중국이 좀 열려야 매출액이 증가를 하는데요. 중국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오미크론 특화 4백신을 저는 만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14억 인구가 코로나 발생했을 때 바로 그 4백신을 만들어서 중국은 이렇게 열려 있었죠. 그러다가 오미크론이 이제 발생하면서 봉쇄와 해제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 오미크론에 특화된 이 4백신을 중국은 시노팜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임상을 거쳐서 이미 생산까지 완료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진핑 당대회가 10월 16일 날 이제 그 개막하면서 얘기한 부분이 있죠. 경제 발전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치적으로 삼은 게 봉쇄였습니다. 봉쇄는 이게 코로나 사망자 수에서 우리가 그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봉쇄를 하지 않았었으면 연구에서 어느 정도 사망자 발생을 예견했냐면 약 최소 140만 명 이상 중국인이 사망할 수 있다라는 게 연구를 통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은 당대회에서 봉쇄를 치적으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통 지금 이번 당대에서는 5년 뒤까지 중국이 어떻게 가겠다라는 그 비전을 이제 제시를 하는데 네. 코로나 봉쇄에 대해서는 치적은 얘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 대한 얘기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미크론에 특화된 4백신 그리고 중국도 mRNA 백신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이미 승인을 받아서 처방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머크의 몰누피라비르가 중국 시노팜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경구용 치료제죠. 그러면 백신 모든 종류의 백신 다 갖췄고요. 오미크론 특화 4백신 생산했을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자체 개발한 또 그 HIV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로 쓰일 수 있는 경구용 치료제, 거기에 머크의 몰누피라비르 다 이렇게 준비됐고요. 또 일찍 가장 먼저 들어간 게 파이자의 팍스로비드입니다. 수량은 좀 적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까 싶었는데 자체 개발한 항바이러스제 네. 그리고 머크의 몰누피라비르 이런 걸로 중국 봉쇄가 해제되면 네. LG화학 실적에 지금 가장 영향을 준 이 화학 부문이 지금 0.6조 원으로 해서 실적에 대한 좀 이렇게 실망을 하시는 네.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실적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기존의 원래 사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중국에 대한 좀 봉쇄 부분이 완화가 되고 해결이 되면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신성장 동력. 물론 이 아베오를 인수했다고 해서 다음 분기부터 바로 뭐 관련한 제약바이오 부분에 있어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는 드러나지 않겠지만 이거는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경험과 노하우. 그렇죠. 네, 그렇다면 말씀드린 결론적으로 부분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아베오 인수를 하게 된 이후에 차근차근히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를 좀 그려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나온 거는 이제 항암제에 특화된 이 아베오를 인수를 한 건데 글로벌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츠하이머 치매 네. 그 아까 일라이 릴리가 가장 높게 성장 그 시가총액이 뻗어가는 모습을 보셨잖아요. 여기에는 글로벌에서는 지금 바이오에 있어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에 대한 이 밸류를 좀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암제, 그래서 LG화학은 이번에는 지금 항암제 기업을 인수를 했지만 앞으로는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쪽도 인수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이렇게 가능성으로 제가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기존에 제미글로도 그렇고 LG화학은 이미 당뇨하고 비만, 글로벌에서 관심 갖고 있는 그 제품을 가지고 있고 뭐 통풍 치료제 임상도 그렇고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사해 보이는 게 어쩌면 일라이 릴리하고 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까지 만약에 이제 LG화학이 장착을 한다 이러면 일라이 릴리 아니면 머크, BMS와 같은 이런 기업으로 성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저는 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어서 우리 또 제약 부문에 있어서의 20년간의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국내 바이오 기업들, 그러니까 뭐 해외 바이오 기업은 워낙에 사실 덩치도 크고 사업 영역도 워낙에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국내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미국 대비해서는 아직 작지 않습니까? 국내 바이오 기업에 있어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서 이제 이 아베오에서도 우리가 시가총액이 2년 반 만에 항암제 기업이 시가총액이 6배가 높아지는 네, 네. 이거를 지금 바로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국내 투자자분들, 그다음에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걸 많이 학습을 또 하셨을 것 같아요. 항암제 기업 잘 고르면 네. 이렇게 시가총액이 2년 반 만에 6배, 그럼 500% 수익 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쪽으로 우리는 그러면 어떤 기업을 좀 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국내에서 바이오에서 시가총액 큰 순서로 보면 일단 CMO를 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시밀러, 뭐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행정명령하고도 좀 부합되는 거를 이제는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이든이 그 서명한 바이오 행정명령에는 30조 달러, 약 4경 원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를 이 약뿐만이 아니라 이 미생물을 이용한 그 화학, 에너지, 식품, 농업 이런 쪽으로 다 넓게 봤었을 때 백악관이 얘기한 숫자는 바이오 시장 4경 원, 30조 달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그럼 국내 기업이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 하면 미국의 이 바이든 행정명령은 미국에서 개발한 약은 미국에서 제조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국내 기업도 미국에 연구소가 있거나 공장을 인수를 했거나 아니면은 미국 기업을 인수하거나 이런 기업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은데요. 뭐 예로 몇 가지 좀 예를 들어보면 롯데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BMS의 공장을 인수했고요. 그다음 GC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넥신 그리고 SCM 생명과학, 뭐 SC팜 뭐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 이제 진출하는 그런 플랜들이 지금 나왔고 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신약을 또 개발하는 이런 거를 지금 파이프라인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좀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시면 좋겠는데 앞서 이제 말씀드린 일라이 릴리, 머크, BMS, 미국 이제 그 바이오 기업하고 아니면 국내 기업도 이렇게 지금 오늘 LG화학을 말씀을 드리지만 LG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도 같이 해서 포트폴리오로 구성하는 방법도 전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뭐 굵직한
종목 말씀드렸는데 포인트에서는 미국에서 생산이 가능한 생산 시설이 구축이 되거나 구축될 수 있는 기업들로 우리가 종목의 또 옥석 가리기의 기준으로 삼아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LG화학의 아베오 바이오 기업의 인수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강혜경 고문 함께했습니다. 고문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